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도 봐야겠죠. HLB입니다. 일단 이 HLB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슈가 있는데, 자, 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HLB가 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내용이 제노포커스는 건강 기능 식품이나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등의 핵심 소재인 효소와 이제 정밀 발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그룹의 중장기 글로벌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노포커스를 포함해가지고 이 HLB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노포커스 인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악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CRL이죠. CRL이 또 나온다. 보완 요구죠. 보완 요구 이 내용이 나오고, 3번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뭐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은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중에 1번 제노포커스 인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악재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살짝 부족할 수 있죠. 자, 근데 요게 지금 악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노포커스가 오늘도 점상한가가 갔습니다. 점상한가. 그죠? 점상한가가 가면서 2연상이 나와줬어요.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줬죠.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1번 전환사채 발행 결정 550억짜리 이게 나온다. 이것 때문에 작전을 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한번 까보니까 전환 청구 기간이 2025년 12월이에요. 만약에 이 전환 청구 기간이 2024년 12월이었다면 의심을 해볼 만 하겠죠. 응? 그죠? 의심을 해볼 만 하겠지만 2025년이에요. 1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증권사별 매매 동향인데 딱 보세요. 지금 당장 대신증권에서 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오늘도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그 28일 어제도 이제 상한가 가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LS증권 얘네들에서 나왔는데, 자, 얘네들이 미리 알고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딱 보세요. 얘네들이 어제 28일이었죠. 어제 28일이었고 오늘이 29일입니다. 29일인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언제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죠? 28, 29 이틀 동안 매수를 했죠. LS증권도 그죠? 그 대신증권은요. 28, 29일 날 매수했죠. 바닥권에서 매수한 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다. 근데 바닥권에서 이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이게 작전이다? 솔직히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노포커스 인수 관련해 가지고 진짜 작전을 치는 거다. 응? 그냥 작전을 치는 거고, 특수 관계인들이나 다른 애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 작전을 치는 거다라고 따지면, 전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상장이 가능하게끔 전환 청구 기간이 잡혔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죠? 그러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그냥 딱 내용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들어온 물량이 얼마나 있죠? 많이 없어요. 이때 들어온 거? 그죠? 이때 들어온 게 끝. 그리고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전이다. HLB 작전 친다. 또 머리 굴린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히 진짜 작전이고 안 좋은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안 좋게 포장을 하면 어떻게든 포장을 할 수는 있어요. 안 좋게 포장하면 어떻게든 포장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 HLB 관련해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좀 잘못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HLB 결론적으로는 저는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HLB 관련해서 두 번의 매매를 진행할 거예요. 두 번의 매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의 매매가 뭐냐? 일단은 제가 74,000원 이하의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었어요.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추매 타점까지 잡는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이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줬을 때 여기까지는 회복을 시켜줄 겁니다. 1차적으로 회복을 시켜줄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승인까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승인까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다가 다시 한번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메타점을 한번 잡을 거고요. 위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할 거예요. 비중을 축소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비중을 채워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줬었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보는 그러한 매매 방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승인 결과예요. 근데 이 승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옵니까? 2025년 3월 달에 나와요. 근데 이게 무조건 3월이 아니죠. 3월 이내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3월 이내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내일 나와도 솔직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당연히 바로 내일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결과가 지금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뭐 비모에 대한 일정, 그죠? 이 CMC 실사가 왔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는 FDA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나긴 하겠죠. 좋은 흐름은 나타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결론적으로 어때요?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게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더벨에 대한 뉴스를 좀 보겠어요. 자, HLB 넥스트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지금 당장 이 FDA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리보세라닙 다음에 무엇이 주도를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칼티입니다. 칼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리보세라닙 다음에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노베이션. HLB 이노베이션이 주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칼티 개발사 베리스모를 인수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이게 나왔죠. 이게 뭐죠? 자, 제노포커스 인수 이게 나왔죠. 이 제노포커스 인수에 대해서 악재면 솔직히 이것도 악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이것도 그냥 껴맞춘다라고 하면 이것도 안 좋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안 좋게 포장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무작정 이 제노포커스 인수에 대해서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칼티. 그죠? 이거를 베리스머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이고, 자, 리보세라닌 다음에 이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HLB가 진행을 하고 있는 자, 임상입니다. 자, 요거를 좀 보시게 되시면 임상 시험 현황 보시게 되시면 자, 얘네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 가남이죠. 가남 NDA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죠? 자, 결론적으로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카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당장 이 테라퓨틱스 HLB가 지주회사고 그 밑에 뭐 테라퓨틱스부터 이노베이션 뭐 등등등등 제약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테라퓨틱스는 뭐 하고 있죠? 알테라 NK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유럽에서 이제 3상이 진행이 된다. 언제? 2025년도에. 그죠?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여드렸다시피 인수합병, 베리스모를 인수합병 한다라는 이유로 칼티, 이 칼티에 대해서 이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죠?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 지주회사인 이 HLB 자체적으로 딱 봤었을 때도 어떻죠? 선낭암이라는 게 있어요. 선낭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가남 1차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선낭암입니다. 선낭암. 지금 선낭암 관련해서 이상까지가 완료가 진행이 됐죠. 완료가 진행이 됐고 이상 이후에 NDA에 대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FDA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선낭암은 워낙 특수한 암이고 희귀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약물이다라고 해야 되나? 귀한 약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3상이 필요가 없고 2상까지가 완료가 되면 NDA가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 승인 실패가 됐어요. 만약에 승인 실패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선낭암 다음 타자로 선낭암이 나와줬었을 때 그렇게 좋은 상승세를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안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HLB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안 좋은 것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생명처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자, 어떻게 되고 있죠? 하한가 두 방을 맞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박스권을 만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때요? 지근한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당장 걱정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들이 FDA에 대한 승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주가는 올라가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돼요. 수익만. 그리고 얘들이 FDA에 대해서 승인이 나던 실패를 하던 추가적으로 얘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다 2025년이죠. 2025년 자 3월달 이내에 FDA에 대해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자 2025년에 이 리보세라니뿐만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뭐가 되고 있죠? 선낭암 그리고 위암 2차 그리고 위암 3차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언제 나온다? 2025년에 일정 자체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꽉 차 있고 추가적으로 이 미국 임상 종약 학회 여기에도 좀 내용이 실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주소를 좀 저장을 해놨는데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러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HLB 리보세라닙 칼날레 주막 위암 보조 요법 효과 국제학술지 발표한다 라는 내용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위암 3차까지 보여요. 위암 3차까지 3상까지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HLB 같은 경우에는 이 NDA에 바로 진행이 가능한 약물이 2개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둘 중에 하나는 또 희귀의약품입니다. 희귀의약품. 어마무시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지금 뭐 FDA 승인이 나게 되면 뭐 재료 소멸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HLB 제가 긍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맞아요.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맞지만 HLB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가 66,800원이죠. 이 66,800원짜리가 주가 초급등해가지고 40만원, 50만원, 뭐 30만원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2번의 매매를 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 올라갔다가 FDA에 대한 결과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려 줬을 때에 대한 고점 부분은 자, 전고점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뭐요? FDA에 대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재료 소멸이 아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HLB 관련해서 5월 달에 뭐예요? 이 CRL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 CRL에 대해서도 좀 완벽하게 보완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뭐예요? HLB 같은 경우에는 FDA, CMC 심사관까지 뭐예요? 스카우트를 진행을 해서 뭐 합니까? 결론적으로 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지난 뭐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28일 나왔죠. 자 HLB 주가 급등, 간암신약, FDA, 임상병원 실사 진행을 한다. 이러한 내용까지 지금 당장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HLB 관련해가지고 CRL이 나와줬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왔었죠?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러한 내용. CMC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약물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진행을 하고 나서 FDA에서 내용이 나와준 게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더 이상 보완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실제로 FDA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안 볼 수가 없고 이 HLB가 7월 달에 FDA 미팅에서 이제 보완 요구 브리핑을 진행을 했잖아요. 브리핑. 근데 이 브리핑으로 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소가 진행이 됐고 FDA에서 돌아온 답변은 뭐였죠? 더 이상 보완 요구 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죠? 실제로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 내용 나와준 게 뭐예요? CMC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CMC가 뭐죠? 품질 관리입니다.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예요. 품질 관리.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약물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물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 CMC 생산 공정 및 품질 관리 이거만 뭐예요? 검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는 또 말씀을 하겠죠. HLB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뭐 확정지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미라클 경제 채널이죠. 미라클 경제 채널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HLB 관련된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HLB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매일 오전 11시에서 이제 11시 30분 사이에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업로드를 진행을 했었을 땐 매일같이 다른 정보,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HLB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업로드를 해드렸을 때는 조회수가 100회가 안 나왔어요. 20회, 51회,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9일 전에는 225회 나와주고 583회, 600회, 그죠? 그리고 1800회, 그리고 957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는 상황은 아니지만 처음 HLB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지금 단장 한 2,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지금 조회수 어땠죠? 평균 한 500에서 1000회 정도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뭐죠?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영상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HLB 관련해서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브리핑을 드리지만 미라클 경제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방 보여드렸던 것처럼 텔레그램 방에서 HLB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텔레그램 방이니까 여기 옆에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이시죠? 링크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러한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러한 팝업창. 현재 122명이 입장을 해 계세요. 122명이 입장해 계시고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 방 연결이 됩니다. 텔레그램 방 연결이 되니까 조인 채널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HLB 관련해서 지금 다 이슈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찌라시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HLB 관련해서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걱정 해소를 시켜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 그리고 대응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